생명현상의 특성은 다른 말로 생물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생명현상의 특성 몇 가지 있죠? 6가지.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몇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개념을 외우는 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트리 구조로 외우도록만 되어져 있어. 그래서 트리 구조로 외워서 문제를 찾을 때도 얘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보죠. 몇 가지 있니? 몇 가지 있니? 항상 물어봐요. 구분하는 거 중요해. 첫 번째는 뭐냐면 세포로 구성이야. 뭐라고? 세포로 구성. 두 번째는요? 물질 대사. 세 번째는요? 자극과 반응 또는 항상성. 분필이 짧아요. 네 번째는요? 발생과 생장. 뭐라고? 발생과 생장. 다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 여섯 번째가 적응과 진화. 첫 번째 뭐라고요? 읽어보자. 시작. 세포로 구성. 두 번째요. 물질 대사. 세 번째요. 자극과 반응, 항상성. 뭐라고? 뭐냐고. 쭉 읽어봐. 자극과 반응, 항상성. 네 번째요. 발생과 생장.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 여섯 번째. 잘했어. 첫 번째 뭐라고요? 세포로 구성.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극과 반응, 항상성. 네 번째는요? 발생과 생장. 두 번째 뭐였다고요? 잘했어요. 세 번째는요? 자극과 반응, 항상성. 첫 번째는요? 세포로 구성. 네 번째가? 이게 제일 안 외워져. 네 번째가 발생과 생장. 뭐라고? 발생과 생장. 다섯 번째요? 생식과 유전.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 잘했어요. 네 번째 뭐라고요? 여섯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잘한다. 5번은 생식과 유전. 첫 번째요? 세포로 구성. 꼭 외워야 돼요. 알겠죠? 다섯 번째 뭐라고요? 네 번째는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세포로 구성은, 글씨가 보이죠, 지금? 그죠? 세포로 구성 같죠, 이거? 세포로 구성은 세포로 되어 있다. 일단 생물의 특징이 맞아요. 두 번째, 세포로만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이룬다까지가 여기 1번 설명이야. 여기 나오죠. 물질 대사가 뭐예요? 물질 대사는 어떤 생물체 내에서 물질이 변화가 생기는 게, 화학 변화가 생기는 걸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불러. 여기 좀 볼까? 여기도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이쪽에다 따로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물질은 작은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걸 뭐라고 불러? 저분자. 저분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무기물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게 커져요. 커지면 뭐라고 부를까? 고분자. 요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 알만한 얘기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줄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저분자가 고분자로 커지는 걸 무슨 과정이라고 불러요? 동화, 이화? 동화. 잘한다. 동화. 그리고 큰 게 작아지는 건 뭐라고 불러요? 이화라고 불러.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금방 선생님에게 분필이 부러졌는데, 분필이 부러지는 거 일종의 이화 같은 거잖아요. 이화랑 비슷한 반응인데 이게 분리가 되는 반응은 항상 소리라는 에너지가 발생하죠. 무슨 얘기야? 이화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고, 동화는 붙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불러요? 흡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까지는 아냐 하면,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적어지는 요런 반응입니다. 이런 거 알아. 요 정도 알아? 그런데 반응이 직접은 안 일어나고 요렇게 어느 정도 에너지 공급해줘야 일어난다는 것까지도 알아. 요게 활성화 에너지인 것도 알아. 그죠? 요 정도까지는 알죠? 이게 일반적으로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데 EBS 수능 특강에서 작년에 재미난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재미난 그래프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빨간 그래프가 나온 거지. Y축이
Y축, 둘 다 시간이죠, X축은. Y축이 용기 내의 온도야. 무슨 얘기냐? 요렇게 삼각 플라스크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물질하고 어떤 물질하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반응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온도계를 여기다 꽂아놨어. 그럼 여기 공간의 온도는 어떠냐 이런 얘기야. 봐봐. 이화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되죠.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요 용기 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용기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오케이. 이게 맞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랑 반대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물질 자체 에너지는 낮아지지만 용기의 온도는 높아진다. 하나 더 나왔어요. 하나 더 어떤 그래프가 나왔냐면 용기 온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Y축이 그냥 물질이야. 어떤 물질은 점점 증가할 거고 이거 자꾸 부러져요. 어떤 물질은 점점 이렇게 감소할 거야. A 물질과 B 물질. 역시 이화작용에서 나오는 문제야 지금. 이화작용 문제야. 그럼 얘는 시간의 맨 처음에 The beginning of the time. 아싸. 시간의 맨 처음에 맞는 말인지는 몰라요. 시간의 맨 처음에 많은 놈이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이지. 맞아? 시간이 점점 갈수록 반응물은 줄어들죠. 맞죠? 오케이.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늘어난다고. 그러면 A가 생성물이고 B가 반응물이고 알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어느 게 고분자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화작용 그래프를 주고 어느 게 고분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게 고분자겠어? 이화작용은 처음에 컸다가 작아지는 거지. 그럼 반응물이 더 고분자. 그러니까 B가 고분자고 A가 저분자죠. 선생님이 지금 글씨 썼으니까 괜찮지만 이렇게 그냥 A, B로만 돼 있으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작년에는 요 두 그래프가 나와서 살짝 친구들을 헷갈리게 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 뭐 해야 돼요? 동화작용 그래프 두 개를 정리해놔야 되겠네요. 동화작용 요 그래프 내가 그려줄게요. 요거는 좀 요건 내가 그려줄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물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되면서 이렇게 됐니?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반응물이 저분자고 생성물이 고분자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이 물질대사에서는 반드시 누가 관여해야 돼? 누가 도와줘야 돼? 효소가 도와줘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효소가 없으면 물질대사를 하지 않는다. 고드름이 막 자라요. 고드름이 이렇게 길게 자라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동화처럼 보여요? 이화처럼 보여요? 고드름이 길어지니까 동화처럼 보여요. 동화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효소가 필요 없죠. 그렇다면 고드름이 자라나는 건 물질대사가 아니다. 선생님이 분필 부러뜨릴 때 소리 막 나고 그랬죠? 에너지 방출되고. 효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이것도 물질대사가 아니다. 물질대사 그럼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효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되겠죠? 넘어가.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은 뭐야? 책에는 발생과 생장 먼저 나왔구나. 발생과 생장 볼게요. 발생과 생장은 별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체세포 분열을 한다. 요 말이 중요해요.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해서 발생은 모양과 형태가 변하는 걸 발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정란이 배아가 됐다가 태아로, 아기로 변하는 거 있지. 모양이 수정란은 요거 한 개였는데 갑자기 아기가 돼 있어. 모양도 급격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기능도 여러 가지로 변하고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발생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뭐라고 불러요? 발생이라고 부른다. 모양이 확 변했으니까. 장구벌레가 모기로 변하는 것도 발생이라고 한다. 라바에 나오는 옐로우하고 레드가 나비로 변하는 것도 발생이라고 부른다. 구데기가 번데기 된 다음에 팔이 되는 것도 발생이라고 부른다. 되겠니? 남자가 수염 나는 것도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하는 거. 원래 수염이 안 났었잖아. 근데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근데 여자들은 왜 수염 나는 거예요? 여자들도 껌껌한 애들 있던데? 남자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미안 농담. 생장이 있어. 생장은 뭐예요? 생장은 자라는 거지. 살찌는 것도 생장이에요. 세포 분열에서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 생장이에요. 여튼 친구들이 성장하고 헷갈려. 선생님 성장과 생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장은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거. 생장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할 수 있는 거. 살찌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처 나면 회복되는 거 가능하죠.
머리 자랐을 때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 거 가능하죠? 이런 거 다 생장이라고 불러요. 손톱 자라는 거 생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장을 합니까? 생장을 합니까? 둘 다 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성장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은 성장, 생장 다 해요. 선생님은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성장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성장 호르몬 나오면 그럼 이제 말단 비대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마 튀어나오고 코 이마 이렇게 돼요. 네. 근데요, 머리카락 자르고 손톱 자라는 게 상태로 되어가는 과정인데? 아니, 그건 성장이고 생장 과정은 생물체가 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거는 성장의 개념을 포함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생장이 훨씬 더 큰 범주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발생과 생장은 뭐랑 관련된다고? 체세포 분열에서 똑같은 세포 늘리는 거랑 관련이 된다고. 되겠니? 정의가 되게 많아. 이건 이제 성장에 대한 의미가 더 크죠. 여러분 책에 있는 얘기는. 되겠니? 하지만 우리가 살찌는 것도, 살찌는 게 뭐 어른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뭐 얼마나 어른인 거야? 특히 이 부분이 엄청 어른이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물질 대사는 양분을 줬더니 노폐물 만드는 거야. 자극과 반응은요, 어떤 자극을 주면 적당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있냐 하면, 우리 식물들이 구보자라는 거 있죠? 식물이 구보자라는 거 무슨 성이라고 불러요? 굴성. 동물이 도망가는 거, 내지는 다가오는 거. 오징어는 불빛 쪽으로 다가오죠. 그죠? 주성, 주광성이라고 불러요. 빛이 들어가면 주광성, 뭐 화학물질은 주화성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굴성, 식물의 굴성이나 동물의 주성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대표적인 예겠죠. 그죠? 항상성, 항상 일정한 거지. 외부 환경 변화는 졸라 높아. 여름에 40도, 겨울에 영하 10도, 40도, 영하 10도, 온도는 36.5도.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체온. 또 하나, 혈당량. 그 다음에 농도. 삼투압. 요 세 개가 나오면 그냥 항상성. 되겠죠? 이거 말고도 심장 박동 횟수, 그 다음에 뭐 혈압 이런 것들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pH 이런 것들도요. 넘어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야? 1번, 2번, 3번, 4번은 이거는 나 혼자 잘 살라고 개체 유지 특성이야. 근데 요 두 개는 뭐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특성이죠. 생식이 뭐예요? 생식. 번식하는 거죠. 번식, 증식, 분열 뭐 이런 말 나오면 생식 아니다. 분열을 빼고 생식, 증식, 번식, 증식, 번식 나오면 그건 뭔 거야? 생식인 거고 유전은 부모 닮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적응하고 진단 중 구분해야 되는데 적응은 유전자의 변화가 있어 없어? 모양 변화는 있어. 근데 유전자 변화는 없어. 근데 얘는 유전자가 변하는 거야. 되겠니? 근데 적응하다 보면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소나무를 벌판에 소나무 하나를 딱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500년 동안 자라가지고 혼자서 500년 가지를 딱 펴고 자라고 있다고. 뽑아요. 뽑아다가 소나무 숲에다 심어놔. 팍 심었어. 그럼 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요? 가지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요. 500년 이렇게 자라요. 겸손하게. 다시 뽑아요. 벌판에다 혼자 딱 심어요. 그럼 어떻게 자라요? 500년 이렇게 자란다고. 적응이에요? 진화예요? 적응이죠. 유전자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모양만 변하는 거잖아. 근데 얘를 계속 소나무 숲에 심었더니 계속 이렇게 자라. 그럼 대를 거듭해서 계속 이렇게 자라. 걔를 뽑아다가 벌판에 심었는데 이렇게 자라. 이건 진화된 거죠. 유전자가 변한 거라고요.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러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부르는데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 아니야. 생물 특징도 있고 무생물 특징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요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에 연결해 나오는데 이걸 왜 이 단원에 나왔는지 생각을 해. 바이러스는 이 6가지 특징 중에 일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생물인 거고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무생물인 거야. 이해되나? 그러면 생물로서 할 수 있는 특징은 5번하고 6번이죠. 맞아요? 5번이 뭐고요? 생식과 유전. 그 다음 적응과 진화. 생식과 유전은 숙주 안에 들어서 번식할 수 있다. 두 번째 적응과 진화는 돌연변이 나타난다 이런 거잖아. 이해되죠? 큰 틀로 이해하는 거야. 이거 뭐 시시한 거 뭐 여기까지 뭐. 무생물, 생물이 아닌 건 뭘 못해서? 물질 대사 2번을 못해서. 또 하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단백질하고 핵산으로 된 그냥 알갱이일 뿐이야. 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물체 몸 밖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떠 있어, 그냥. 바람 불면 그냥 지나가기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붙어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바이러스는.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동네 가가지고 했더니 쏙 들어온 거잖아. 그죠? 지가 가서 먹은 거라고요, 바이러스를. 침투? 아니, 뭐 잘못된 잘못된 표현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 개념은 그렇다는 거야. 바이러스 직접 막 쳐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바이러스가 커요? 세균이 커요? 세균이 커요. 세균 중에 병을 옮기는 세균을 뭐라고 부르지? 병균. 그죠? 선생님 맨날 교회에 있는 그 후배가 김병균이에요. 병균이 병에 걸려요? 병균도 병에 걸려요? 병균을 병 걸려 죽게 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중에서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가 있어. 그냥 세균 안에만 들어가서 세균을 죽여. 근데 그 세균이 병균이었던 거지. 불쌍한 병균이. 어쨌든.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럼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작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세균 여과기, 세균을 위에 걸르고 세균 여과기 밑으로는 바이러스가 빠져나온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되겠죠? 끝! 실전 적용 문제. 고산지대.